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각 공무원 회계학 강의를 맡고 있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합니다. 우선 23년도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이거 간단하게 회계학에 대해서 총평 좀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나왔던 23년도 9급 국가직 회계학은 난이도가 좀 낮게 출제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숙지하셨다면 강조했던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큰 실수가 없었다면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치르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문제를 풀어본 결과 이의 제기가 가능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치르신 점수대로 나올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혹시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실 분들은 이 문제들이 좀 개념 위주의 문제여서 정리하시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하나씩 좀 곱씹어 보면서 회계학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라고 경험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거두절미하고 총 20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제가 자세한 문제풀이는 해설에 다 기재를 해놨으니까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좀 같이 체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를 가보죠. 우리 1번 문제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이 문제 자체는 계산 문제는 아니고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 감가상각을 좀 어려운 것까지 다 대비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냥 개념적으로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뭐냐라고 하면 건물에서 잔존가치를 빼야 되죠. 110원에 취득을 했지만 마지막에 10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금액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100원을 10년 동안 배분하는 거니까 요거는 계산 밑에 있는 2, 3, 4를 할 거 없이 바로 1번으로 선택하면 되는 문제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가보죠. 요 문제도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죠.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자본이 느는 것만 찾아보래요. 우리 너무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행히도 자본이 증가하는 케이스는 니은과 리을, 자기 주식을 재발행하면 현금이 들어온 만큼 자본은 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두 개로 골라내시고, 기역은 오히려 자본이 줄죠. 자기 주식을 사면 줄고 소각은 불변이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이런 문제는 설마 계산한 거 아니죠?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바로 고르시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보죠. 요거는 계산을 그래도 조금은 해야 되는 문제네요. 자, 투자 목적이래요. 저 단어 나오면 공정가치 모형을 쓸 건지 원가 모형 쓸 건지 투자 부동산 물어보는 겁니다. 보니까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다 구해보래요. 그래서 각각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X년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 비만 나올 거고 공정가치 모형은 평가만 할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번, 평가손익 한번 구해보면 돼요. 감가상각비도 잔존가 없이 5년 정액법이라서 여기는 10,000원이 줄죠. 비용이 발생하니까. 하지만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 안 하고 50,000원을 바로 60,000원으로 올릴 거예요. 오히려 플러스 10,000원이죠. 차이를 물어본 건 아니고 이렇게 10,000원 감소, 10,000원 증가로 써있는 3번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보죠. 이 문제도요,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어요. 사채 문제 나오면 잘 보시면 선지 안에 답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뭐만 기억하셔도 된다라고 했냐면 이 사채는 할인 발행된 건지 할증 발행된 건지 100만 원보다 낮게 발행했으면 할인이죠. 그럼 장부금액 올라가야 되고 이자 비용 올라가야 되고 상각액도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가 보니까 1번 사채 발행 시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다. 이렇게 돼야 할인 발행이니까 맞고요. 이자 비용 늘고 3번이 답이죠. 요거는 이자 비용의 총액이잖아요. 공부해 보셨듯이 눈에 보이는 24만 원 표시이자만 이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950263에 발행해서 100에 갚는 거니까 그 차이도 이자다. 그래서 요 숫자가 아니고 여기다가 오히려 할인 발행 자금을 덧붙여야 되죠. 금액은 참고해 보시면 49737이 4할차의 총액이라서 요걸 더해야 되니까 289737이 총 이자 비용이다. 요거는 현금 이자는 매년 8만 원씩이니까 답안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으로 가볼까요? 원가관리 회계는 조금 그래도 까다로운 문제가 한두 문제는 있었더라고요. 요 문제는 뭐냐면 평균법을 적용하는 회사의 종합원가랍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기말 제공품 수량을 물어봤어요. 그냥 개수 몇 개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자료를 한번 보죠. 자, 기말 제공품의 환산량 단 위당 원가가 200원이래요. 요건 언제 쓰냐면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여기다가 요 단위당 원가
곱하면 요게 기말제공품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말제공품에 돈 얼마 들어가요? 라고 하기 위해서 저 환산량과 단위당 원가를 구했는데 여기가 200원, 여기는 6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숫자는 요 환산량만 잘 찾으면 될 것 같다. 그쵸? 그래서 마지막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환산량은 구해보시면 300개가 나와요. 답이 있겠죠? 300개다 라고 선택하셨으면 시험 다시 봐야 된다. 요 300개는 전체 기말 제공품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한 거죠. 완성도 60%. 그래서 여기 들어갈 개수는 최종 500개가 돼야 되는 거지 300개로 답안을 성급하게 고르시는 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500개가 되는 3번이 되겠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봅시다. 이 문제가 올해 나온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 개별 원가래요. 자, 제가 개별 원가는 무슨 얘기 했냐면 A 제품, B 제품, C 제품이 각각이에요. 썩지 마셔라, 그쵸? 각계전투하는 거고 A 따로, B 따로, C 따로 지금 현황을 보시면 돼요. 본게 A는 완료가 됐는데 판매까지 됐어요. 그럼 얘는 팔린 거니까 매출 원가예요. A 제품의 원가는 팔렸으니 매출 원가로 바뀌는 겁니다. B 제품은 생산이 아직 안 됐어. 그렇다면 기말 제공품이에요. 근데 지금 질문은 C죠, C. C는 완료, 생산은 다 됐는데 아직 팔리진 않았대요. 기말 제품이다. 그래서 C 제품의 원가를 찾으려면 기말 제품을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라서 뭐 상황은 일단 판단이 됐고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24만 원인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8만 원이래요. 그림을 그려보면 올해 A, B, C가 공정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A와 C는 완성, B는 미완성, 제공품. 자, 그 중에 제품 칸으로 A, C가 넘어왔겠죠? 그 중에서 A는 팔렸고 C는 미판매. 그래서 매출 원가가 6만 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18만 원이면 C의 원가는 12만 원이라는 건 구해집니다. 12만 원.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원하는 답을 한번 찾아보죠. 자, 12만 원은 전체 제조 원가인데 그 중에 가공 원가는 40%래요. 여기에 40% 곱한 48,000원이 가공 원가다. 요거는 직접 노무 원가랑 상황을 보시면 직접 노무 원가의 1.4래요. 그래서 직접 노무 원가 곱하기 1.4를 한 게 요 값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x로 치환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원하는 숫자는 요 48,000원을 2.4로 나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 원가는 구해보시면 2만 원 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숫자 합이 맞겠죠. 그래서 요 문제의 최종 답안은 2만 원을 찾아라. 답은 2번이었는데 저는 요 과정, 뒤에 이어지는 과정보다는 요 제품 관련 정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정답을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보죠. 자, 7번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문제를 풀어서 요 문제는 뭐 거의 나오면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손상의 환입액을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한도에 걸릴 것이다. 첫 줄에 보니까 X1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사요. 그래서 7월 1일자가 출발점인 거. 요거는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 X1년도 말, X2년도 말을 그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36,000원짜리 사가지고요. 감가상각 열심히 하려고 해요. 첫 해는 전체 12개월 중에 반만 해야 되니까 감비로는 6,000원. 여기는 12,000원. 그래서 제가 원래대로 감가를 했으면 여기는 3만원, 여기는 18,000원이었을 겁니다. 장부가 내려가고 있겠죠? 그런데 2년 말에 손상의 환입이래요. 첫 해는 둘 중에 맥스가 25,000원, 두 번째 연도는 맥스가 19,000원. 그래서 첫 해에 바로 25,000원까지 내려야 돼요. 뭐 손상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진해야죠. 요 감비를 구해보자. 자, 25,000원에서 잔존가 빼고요. 저희 3년 중에 6개월 지났어요. 그죠? 그럼 저건 어떻게 구해야 된다? 굳이 뭐 힘들게 연수를 하기보다는 월할 계산한다라고 했으니까 월수로 바꾸시면 되죠. 2년 6개월을 월로 바꾸면 저희는 30개월.
그 중에 12개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10,00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00원을 감가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거죠. 19,000원까지 못 와요. 한도가 18,000원이니까. 그래서 요 백을 한 금액이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을 3,000원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월수로 구하는 것도 모의고사부터 해가지고 뭐 기출문제에서 많이 강조를 했으니까 아마 잘 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8번으로 가보죠. 자, 8번 문제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봐 라고 했어요. 1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대요. 그 희박하면 원래 공시 안 하거든요. 근데 희박하진 않대. 그럼 뭐 쓰긴 써야지. 다만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거예요. 주석에 공시하는 거예요. 공시. 그쵸? 인식은 본문에 쓰는 거고 요건 주석 공시를 하셔야 되니까 1번은 탈락. 2번 예상 자산 처분은 아무리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더라도 충당부채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럼 정답은 3번. 제가 요 얘기 했었어요. 거의 확실하다. 자산은 거의 확실해야지 자산이 돼요. 그래서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된 거예요. 그때는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맞다. 3번은 맞습니다. 4번 손실부담 계약이다. 이미 계약 자체가 구리구리하죠. 그렇죠? 손실부담 계약은 그냥 못 가. 그래서 현재 의무를 충당부채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조금 이제 표현만 몇 군데 바꿔서 냈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걸러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9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9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요게 이제 우리 재고 금액인데요. X년도 상품이다. 선입선출법이다. 기말재고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감모평가 손실은 없대요. 그러면 기초부터 보죠. 5,000원이래요. 개당 최대건가는 500원인 거 보니까 10개 있었어요. 개수상으로는. 기중에 상품 100개 샀어요. 그럼 나 110개 있는 거죠? 근데 뭐 요 얘기는 좀 구구절절 얘기가 많네요. 개당 사온 건 500원인데 한 개당 50원의 매입 운임을 썼대. 그럼 550원이네요. 그 550원짜리인가? 라고 했더니 또 기중에 매입한 상품 중 하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 개당 50원씩 또 할인을 받았대요. 그럼 뭐야? 다시 또 50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돌고 돌아서 한 개당 500원이었단 얘기예요. 이것도 500원, 이것도 500원. 그래서 내가 사온 것은 원가가 500원짜리구나 라는 걸 확인이 되고요. 기중에 상품 50개 팔았답니다. 그러면 처음에 10개 있었고 100개를 사왔는데 50개를 팔았으니까 남아있는 개수는 60개입니다. 자, 여기에 최대건가는 500원이죠. 앞으로 구하나 뒤로 구하나 500원이다. 선입선출이라서 남아있는 건 최근에 산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500원을 구하셔야 되겠다. 되네요. 그럼 정답은 둘의 곱수로 구해라는 얘기니까 3만 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10번으로 가보죠. 이 문제는요, 틀렸으면 진짜 큰일 나요. 자, 현금 흐름표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의외로 재무제표를 잘 아는데 세밀하게 공부를 안 하고 대충 읽으시는 분들이 많다. 1번이 틀린 거죠. 일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시점입니까? 유량과 저량이라는 거 아시죠? 얘는 기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예요. 그래서 1번은 너무나 당연하게 1번을 고르셔야 되는데 괜히 또 다른 거 고르셨을까 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답은 1번입니다. 2번 현금 흐름이잖아요. 흐름. 영업투자 재무 맞고. 현금 흐름표는요. 그 재무제표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순자산의 변화랑 재무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 조절을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죠. 맞아요. 좋은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역사적 현금 흐름 정보는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 과거의 것들에 대한 증명 그리고 물가 변동을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다. 그냥 현금 흐름표의 유용성에 대한 얘기니까 이런 선지는 대부분 틀리게 골라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였고 일정 기간인지 시점인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11번 가보죠. 이 문제도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자,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표현주의성은 모든 면이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의 선택과 적응 시 절차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뭐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고 비교하려면 비슷한 건 비슷하고 다른 건 다르게 보여야 된다. 다 얘기했고 보강은 가능한 극대화돼야 돼요. 하지만 근본론은 놓으면 안 된다고 했죠. 답은 4번이다. 너무 많은 방법을 허용해 버리면 비교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래서 방법도 뭐 한두 개여야지 비교가 되는 거지 여러 개의 방법을 둔다고 비교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4번. 자, 그러면 12번 가봅시다.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당기 총 제조 원가. 원가 합이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한 겁니다.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에서 이쪽을 말하는 거죠. 기초에다가 당기 총 제조 원가는 더하고 기말 제공품은 빼고요. 1번, 2번은 틀린 게 없어요. 3번. 기업은 의사결정이 나왔어요. 매몰 원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의사결정과는 무관하지만 기회원가는 제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반드시 고려. 근데 뭐 둘 다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놨죠. 정답은 3번이다. 변동원가는 조업소 또는 활동수에 따라 변화한다. 그렇죠? 생산량이 늘면 같이 비례로 증가하는 게 변동원가입니다. 자, 그러면 13번으로 가보죠. 자, 13번 문제는 요건 CVP 분석인데요. 뭐 새로운 경전철 사업을 구상하고 있답니다. 1회 이용당 변동원가는 100원이래요. 그죠? 뭐 이제 한 번씩 탈 때 100원씩 드나 봐요. 1년간 고정비 10만 원 써야 된대요. 향후 1년간 이용 횟수가 1000회 정도로 예상이 된답니다. 목표이익을 10만 원 벌고 싶으면 얼마씩 받으면 되냐 이거죠. 자, 공원이익에서 고정비 빼면 이익 나옵니다. 저희는 가격이 물음표니까 P라고 두시고 가격을 받아서 100원을 써야 돼요. 거기에 1000회. 요게 이제 우리가 공원이익이라고 얘기하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10만 원을 빼고도 10만 원 남기고 싶대요. 그럼 식은답 완성이 됐고 여기 들어갈 프라이스를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뭐 계산상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요 P라는 값에 들어갈 값이 300원이라는 걸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죠. 자, 14번, 15번은 정보회계인데요. 정보회계도 너무나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게 나왔어요. 자, 뭐 좀 격한 말을 하면 이거 틀리면 진짜 큰일 나는 문제들이에요. 14번, 15번 보시면 비교환 수익이래잖아요. 정부는 교환 수익보다 비교환 수익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정부는 세금 가지고 기업은 영리 추구지만 여기 세금 가지고 재정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금이 언제 수익이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번. 원천징수는 언제예요? 뜯어서 신고 납부할 때 수익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천징수 한때가 아니고 신고 납부한 때. 원천징수는 신고하면서 바로 내기 때문에 원천세는 10일 날 내는 거 아시죠? 그때 우리는 국가가 수익을 계상하는 시점이 됩니다. 1번 탈락. 2번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대표적으로 종부세 같은 거죠. 국가가 고지하는 때. 분납, 많이 나왔죠? 분납은 이미 다 정해진 거를 나누어서 내라는 거니까 전액이에요. 부담금 수익은 그냥 비교환 수익의 일종이라서 청구권 등이 확정되고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이런 것도 진짜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국가 그 사회 기반 시설 얘기했죠. 땜질하면 다시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계속 쓰는 거니까 굳이 무슨 감가를 하냐. 뭐 이제 땜질하거나 아스팔트 다시 포장하는 데 들어가는 돈으로 감비 대체할 수 있다. 1번 맞고 2번. 뭐 다 맞죠? 지방에서는 들어가야 될 게 사회 기반 시설 앞에 주민 편의 시설. 잘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보시면 무형자산은 정해법 맞습니다. 합리적인 기간. 다만 뭐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못 넘어요. 답은 4번이죠. 이건 무슨 자산이에요? 유산자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유산자산은 얼마짜리냐고요. 그렇죠? 저기서 지금 경복궁이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라고 쓰는 것도 이상할 뿐더러 그걸 감가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거는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고요. 별도로 필수 보충 정보에 공시하죠. 그게 얼마짜리인지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유산자산은 가치를 측정하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따로 필수 보충 정보로 공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 그럼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결산분계예요. 결산분계를 왜 이런 걸 냈을까요? 그렇죠?
1,000원짜리랑 매입한 게 6,000원이래요. 그래서 우리 실사법의 기본적인 논리는 이거예요. 기초재고랑 단기 매입은 모두 팔렸다. 근데 기말재고가 남은 걸 빼고는 기말재고는 남았으니까 요걸 빼고 팔린 거다라고 보는 거라서 기초와 매입은 모두 대변쪽으로 보내서 정리합니다. 자, 기초 상품은 모두 팔렸어. 자산이 팔리면 없어져야 되니까 대변으로 가고요. 올해 매입한 것도 모두 팔렸어. 하지만 기말에 이 재고가 남았으니까 요 재고를 빼고 나머지가 최종적인 매출 원가가 됩니다. 요게 이제 실사법에서 결산 분계하는 방식이죠. 정답은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는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단기 순이익을 물어봤는데 결산 분계죠. 그래서 요런 건 좀 세밀하게 읽으셔야 되는 게 마지막 세 번째 동글뱅이랑 네 번째 동글뱅이에서 잔실수가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첫 줄에 가보니까 이 회사는요, 수정 전, 결산 수정 전에 수익은 80만 원, 비용은 50만 원 썼대요. 그럼 이익은 한 30만 원. 그래서 수정 전에는 이익을 3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 회사래요. 근데 이런 거 아직 덜 했나 봐요. 반영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갑시다.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잖아요. 수익이 늘면 이익도 늘죠. 그래서 플러스 6만 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급 여는 비용이니까 오히려 이익을 줄이게 만들죠. 근데 세 번째 보시면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전부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이게 포인트. 근데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9만 원이래요. 그럼 올해는 얼마란 얘기야? 올해 3개월의 보험 혜택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단기 보험료를 찾을 때 9만 원 하셨으면은 시험 다시 봐야 된다. 그쵸? 3만 원이 올해 보험료다.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3만 원을 해주셔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줄은 언뜻 보면 헷갈려요. 임대료를 전액 수익으로 신고했대요. 뭐야, 좀 과하셨네. 그죠? 그래서 올해 해당하는 금액은 8만 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현금을 24만 원 받으면서 전부 다 수익으로 24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 중에 올해는 8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지금 8만 원 빼고 나머지는 남은 아니고 내년도 거 아니야. 그래서 차기로 수익을 미뤄야 되겠죠. 돈은 받았으니까 뭐 선수 수익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8만 원 쓰시면 망한다. 8만 원 뺀 나머지니까 16만 원의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 16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헷갈릴 만한 거였다. 자, 그러면 우리 30만 원에서 출발을 하는데 마이너스한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9만 원이라는 수정 후 단기 순이익이 산출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있죠.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 좀 조잡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두 개. 그래서 요 분계를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본 이유가 이렇게 좀 다양한 케이스가 등장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게 나와도 요지를 잘 이해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수익과 비용만 남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8번 문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인데요. 항목이 다행히도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단기순이익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빨리 구해보자. 자, 감가상각비는 더해서 제거. 자, 요 세 개는 자산이냐 부채냐죠. 부채는 부호 그대로, 자산은 부호 반대로. 부채는 그대로, 자산은 거꾸로. 다 했어요. 그러면 이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정답은 16,000원이라고 나옵니다. 다음 문제 갑시다. 자, 19번 오류 수정이네요. 자, 오류 수정이 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재고랑 관계된 오류예요. 제가 재고 오류는 어떻게 푸는 거다라고 했냐면 X2년 기초 재고가 있을 거고요. 단기 매입이 있고 기말 재고가 있을 거다. 이게 매출 원가랑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줄 거예요. 재고가 나오면 이렇게 요 안에 들어갈 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를 보니까 X2년도의 외상 매입액을 1년도의 매입으로 처리를 했대요.
자, 이걸 잘 해석해 보시면 2년도에 나올 매입이 전년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2년도 단기 매입은 10,000원이 과소 계상이 된 상태예요. 되셨죠? 10,000원 과소예요. 그래서 10,000원 과소구나 라고 해서 나머지는 그대로 메꾸시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의 오류가 더 있어요. 1년도래요. 1년도 기말 재고가 20,000원 과대됐대요. 그럼 전년도의 기말 재고는 2년도인 지금 질문 연도에서는 기초 재고가 되죠. 20,000원 과대로 넘어왔어요. 자,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기초 재고랑 단기 매입은 매출원가에선 정방향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정리해서 넣어보죠. 최종적으로 매출원가는 10,000원 과대로 이어집니다. 단기 순이익은 10,000원이 적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수정하고 나면 오히려 단기 순이익은 10,000원이 늘어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수정하고 나면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10,000원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2번을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재고 오류가 나오면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부호 읽으실 때 같은 부호는 그대로 가져가시고 기말 재고만 반대로 넣는 거 그렇게 좀 풀어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행히도 2년도 기말 재고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네요. 자, 20번 문제는 표시 기준서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거 한번 구해보자. 1번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도 있고 별개도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단일은 되는데 별개는 안 된다고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1번 탈락. 답은 1번이네요. 2번. 한국채택국제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한 거 맞죠? 룰을 준수한 거니까 2번 맞고. 3번.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부채 수익비용은 상계 안 하는 것이 원칙.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모두 충족 안 했는데 나 따랐어 라고 하는 건 룰 위반이라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 3, 4가 모두 맞아서 1번이기도 하고요. 자체가 틀렸다. 그래서 1번만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최종 답안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없어서 조금 빠르게 해설을 진행해 봤는데요. 혹시 20문제 들어보신 것 중에서 풀이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또는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23년도 9급 국가직 회계학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